예, 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저희 솔로몬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혼 이야기라는 블로그인데 이혼에 관한 모든 법리, 판례 분석해 놓은 공간입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이버에서 솔로몬 이혼하면 블로그를 검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해 놓은 판례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 약혼 후에 여자가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혼인 후에 남편 자식인 양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판결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알만한 판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솔로몬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가 약혼 후에 내 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 아이를 내 아이로 출생시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받아들여 줘야 마땅하다? 아니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이혼의 소를 제기한 감남은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로서 일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와 자식을 일본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잠깐 왕래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인 을려와 결혼을 하죠. 근데 을려는 감남보다 35살이나 어립니다. 그래서 감남과 을려는 1985년 4월경에 약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을려는 다른 남자와 정교를 해서 임신하게 되죠. 근데 을려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임신 8개월째가 되자 감남은 을려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인 줄 알고 급하게 사실혼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거한 지 2개월 만에 을려가 딸을 출산하고 딸을 감남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감남은 대한민국에도 일본에도 많은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을려는 감남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으로 소비하고 을려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지던 중 감남은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을려가 약혼 기간 중에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후에 을려를 폭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혼인한 지 3년 후에 감남은 을려에게 급기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러자 을려는 이에 질세량 감남이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죠.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을려의 손을 들어줍니다. 즉 을려가 약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대신에 감남이 폭행에 의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므로 감남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감남은 이에 즉각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죠. 그러자 대법원이 약 1년간의 깊은 심리를 마친 후에 드디어 1991년 9월 13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남 소송 대리인 주장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을려가 감남과의 약혼기간에 다른 남자와 성교를 한 것은 민법 840조 2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그게 첫 번째 주장이었죠. 두 번째로는 그 결과 임신하여 혼인 후 출생한 딸을 감남의 친생자로 속여 출생신고한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을려는 그런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고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을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기타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감남은 을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 논거가 있습니다. 여러 논거는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제1교포인 감남은 일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실상의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나 어린 연하의 을려와 혼인을 하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잠시 왕래하는 생활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해온 점을 비춰볼 때는 을려가 감남과 약혼 후에 다른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혼인 후 그 아이를 출생해서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는 네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감남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을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은 감남의 유책 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감남은 을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판결문을 저희 솔로몬이 오늘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법한 유명한 판례이죠.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본 판례를 공부하면서 사실관계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알아둡니다. 대법원이 혼인 전 약혼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리고 약혼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혼인 후 그 남편의 자녀인 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야. 즉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실관계를 따져 들어가니 또 다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는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만약 제1교포로서 주로 일본에 거주하는 감남이 35세나 어린 을려를 한국에서의 현지처처럼 아내로 삼아 종종 들르는 관계가 아니었거나 감남에게 일본의 또 다른 사실상의 처와 자식이 없었다면 본 판결 내용은 100%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감남이 성실한 사람이며 을려를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해서 둘 사이에 귀한 딸을 임신했다고 생각함으로써 을려와 결혼하고 결혼 후 출생한 딸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을려가 약혼 단계에서의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관계가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법은 상식과 멀어져서는 안 되죠. 이런 경우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누누이 강조하죠. 뭐라고? 법학은 결과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실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원리와 개념을 익히고 판례 또한 결과만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사례를 깊이 들어가 연구해야만 실전에 도움이 된다 라고 저희 솔로몬이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와 다른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즉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즉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이고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혼인 취소 사유로 주장해 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감남의 소송 대리인으로서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혼인 취소 소송은 안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의 각 제척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관이 경과해서 청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확실한 이혼 사유로서의 을려 부정행위를 주장한 것 자체로도 엉성하게 소송을 수행한 뒤가 역력하죠.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혼인이 시작된 이후의 부정행위죠. 그 이전의 부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확실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감남의 소송 대리인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의 법리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우리 솔로몬이 누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